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쿼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다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인생에 힘든 일,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데 그런 말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갈아탄다고 해서 아반떼에서 벤츠가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갈아탔을 때 아반떼가 모닝이 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이 글쎄요. 음, 미래가 밝을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닌데 화살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도 그 화살을 이번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인생이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알고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겸손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절대 피눈물을 나게끔 그렇게 사는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는 걸 영상 초반부에 어, 제가 잠시 영상을 남기고 오늘의 코인 텔레그래프 아나 파울라 페레이라라는 분이 바이낸스 US는 미국에서 은행 파트너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지부가 새로운 은행 파트너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바이낸스도 새로운 은행 파트너를 설립을 하는 걸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바이낸스가 왜 지금 은행 파트너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혹시 예측되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그 장펑차오가 만드는 바이낸스 거래소 거기서 있어서 어떤 그 제도권에서 기존의 레거시 금융에서 바이낸스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은행이라는 그 시스템 그 자체는 이제 레거시 금융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돈의 저장 수단이거든요, 사실. 은행이 없었다면 과거 몇백 년 동안에 그런 개인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현대화된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 된 그런 블록체인의 은행, 그러니까 레거시 금융의 은행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농협, 뭐 신한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의 은행, 그게 무엇이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제가 봤었을 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비언스, GBEX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발점은 이제 유럽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패권 그리고 지리학적인 패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과거 정말 수천 년 동안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셌죠. 수천 년 동안, 수천 년까지는 아닌가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뭐 정말 많았죠. 뭐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뭐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그 둘이 옥신각신 하던 사이에 유럽 어딘가 혹은 아프리카 어딘가 뭐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베팅입니다. 베팅. 뭐 어느 한쪽도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음 메타는 블록체인의 메타는 유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유럽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지역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제가 글로비언스라는 것을 택한 부분도 있고 또 시대적인 기술적인 흐름에 맞춰서 제가 글로비언스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커툰 정말 코인 텔레그래프의 커툰은 이건 누가 그리나 정말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긴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현대의 그런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나게 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이낸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것을 구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긴 한데 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지부가 국내 고객을 위한 법정화폐 온램프 및 오프램프 역할을 할 새로운 은행 파트너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왜 글로비언스를 자꾸 얘기하냐. 글로비언스 GBX 그리고 유럽에서 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낸스 정말 훌륭한 거래소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래소죠. 아주 기술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뭐 런치패드 기능부터 시작해서 혁신적인 기능을 그 어떤 거래소들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했던 그런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은행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레거시 금융보다 한 단계 앞서서 그리고 그들을 장악을 하려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낸스가 은행을 설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막히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뱅크의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US는 은행 서비스 없이 은행을 대신해 자금을 보관해준 중개은행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개은행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거래소 자체도 중개은행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자금을 넣어둘 수 있고 뭐 예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한 단계 앞서서 은행을 설립을 하겠다는 거는 거기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개 그냥 유튜버일 뿐이고 뭐 이쪽 분야에 엄청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 고객이 있는 은행에 대한 규제 단속은 거래소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는 거래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홀딩스와 CEO인 창펑 CG 자오를 고소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부터 CFTC 조사의 초점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은 레거시 금융과 신생 암호화폐 산업의 1등 주자인 바이낸스를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약간의 세력 다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겠죠. 바이낸스 CEO가 그리고 바이낸스가 레거시 금융을 대표하는 그런 은행까지 설립을 해버리면 과연 이 선진 기술을 이용한 은행을 이용하지 누가 전통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은행에 누가 예치를 하겠어요,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은행을 선점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런 전 세계 패권은 금융 패권은 바이낸스 손에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이낸스 US는 고객이 미국 달러를 직접 보유할 은행이 필요하지만 최근 크로스 리버 뱅크 및 커스터머스 뱅크롭과 같은 은행과 직접 은행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US 고객은 직접 은행이 없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에서 거래소는 향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은행 및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를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미국 달러 예금 서비스가 전환 중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인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런 레거시 금융의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기보다 자체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모양새 같습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금융기술회사 프라임 트러스트를 통해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트러스트의 대변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이 은행 파트너를 통해 저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낸스 US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미국에 기반을 둔 여러 은행 및 결제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계속 온보딩하는 동시에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안정적인 법정화폐 플랫폼을 만들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영국에서 암호화폐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의 암호화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소수의 은행은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문서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별표 제가 한 5개에서 한 별표 한 100개 쳐도 되나요? 여기 영국 단어 나왔죠. 자, 암호화폐 회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그렇다네요. 자, 왜 하필 영국이죠? 영국이 갑자기 왜 등장한 건가요? 참 영국은 지금 암암리에 글로비언스가 영국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국 출신이라고 봐야죠. 사실 실질적으로요. 예, 근데 바이낸스가 이런 영국을 언급을 하면서 이 바이낸스가 영국이 언급이 되면서 함께 묶여 들어가는 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그리고 은행, 금융 블록체인에 있어서 지금 암암리의 어떤 분명히 뭔가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글로비언스에 베팅을 했지만 이 베팅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글로비언스가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제가 멋진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적인 패권 자체가 유럽이 세계를 한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패권의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블록체인 사이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유럽 그리고 영국에서의 그런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은 아직도 지폐를 쓰는 거 혹시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뭐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정말 빠르게 그런 어떤 이런 핸드폰으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폐를 안 써요.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에서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아주 기술적으로 뭐 빨랐죠. 근데 글쎄요. 유럽이 이번에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해서 금융 패권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인데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당연히 글쎄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풍파가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번에 그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 화살을 글쎄요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언젠가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바르고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 코인 텔레그래프를 이용한 코아카의 코인 시황 유튜버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